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 갈 겁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한 PB팀장 나와주셨어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뉴스 무게감이 좀 상당하죠. 오후에 어떤 위치에 종목이 이슈 안고 있는지에 따른 전략 아이디어 구상 구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할까요? 방산과 함께 조선 섹터가 오늘 시총 상위주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라는 이 헤드라인의 기인에서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본격적인 랠리가 이 수주, 군비 전쟁, 이 필두로 나오는지 이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1위부터 10위 안의 종목 가운데선 가장 강한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트럼프 코멘트의 영향으로 한화 중심의 방산 종목이 강하다라는 논리일까요? 관련된 이야기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보고 계신지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공교롭게 두 가지가 좀 겹친 것 같아요. 지난 월요일 날 방송 때 이제 종목명이 우주나 에어로 들어간 거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로요. 사실 그때는 이제 트럼프가 계속 우주항공 쪽을 밀다 보니까 단기 모멘텀 쪽이 이쪽이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 후반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방산과 관련된 뉴스들도 좀 나왔고, 사실 어제 종목들이 조선주들이 조금씩 바닥에서 꿈틀거리긴 했었거든요. 이제 오늘 삼성전자 잠정 실적 앞두고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은 실적인데, 네, 확정이요. 네. 어쨌든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뭔가 이번 주 CES나 로봇이나 이런 단기 모멘텀들이 끝났다라고 이제 관련 주식들의 모멘텀이 끝났으면 당연히 좀 바닥에 있는 수급이 좀 비어 있는 실적 좋은 주식들이 부각을 좀 받을 수 있는 위치들이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조선이나 우주항공이나 조선이나 방산 쪽들을 보면 두 가지를 다 겹쳐서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좀 있고, 그리고 실적도 올해 여전히 계속 기대되고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콜도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내러티브적인 요소까지 같이 붙으면서 수급에 조금 더 강하게 좀 바닥에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우 좋지만 실적도 잘 나왔고 좋지만 지금 여기서 더 치고 가려면 이제 1분기 실적 보고 앞으로 나올 가이던스도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이제 심리들이 이제 많이 보이실 거고, 그리고 실적 좋은데 이제 앞으로 실적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좋게 기대가 되는 종목들도 한번 볼 때 됐지 않나, 그런 심리들도 좀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소를 어떻게 보면 방산, 조선이 다 가져간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작년 이제 10월 말경부터 사실 쉬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2달 넘게 쉬었으면 기간 조정의 양상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이제 다시 안 올라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거는 펀더멘탈적인 요소가 약했을 때는 안 올라올 수 있습니다. 또는 올라갔을 때 너무 내러티브적인 요소로만 올라갔다면 그럴 수 있는데, 조선방산은 그런 섹터는 아니니까 이제 다시 한번 또 내러티브 모멘텀이 나오니까 또 세게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라서 조금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주는 과정이지 않나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부터 방산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조선주도 자리를 잡는 모습이었는데 모멘텀 재료가 좀 더해지고 있는 구간에서 좀 코멘트 전반적으로 받아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전반적인 섹터에 수급이 몰린다라는 관점으로 가면 될지, 아니면은 좀 차별화가 있을까요? LRG 넥스원 한다면 중동에 대한 이야기가 또 있을 거고, 다른 쪽은 동유럽 비중이 크고, 이 지역별 현황과 매출에 따른 눈높이가 다를까요? 지금은 어떤 포인트로 종목의 공략 포인트를 대표님 잡아야 될까요? 네, 방산 쪽 얘기하시는 거죠? 네, 방산 쪽이요. 네, 방산 쪽에선 우리 트럼프 대통령, 죄송합니다. 예, 그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뉘앙스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모습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어제 나왔던 것들 증액하자, 우리도. 다른 국가들한테는 다 증액하라고 하면서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1조 달러에서 1조 5천억 달러, 50% 증액 쪽을 얘기합니다. 물론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베네수엘라 한번 쳤고요. 다음은 어디,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긴장하는 분위기가 높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나왔던 변화를 봤을 때 아주 AI가 주축이 돼서 팔런티어가 시뮬레이션 딱 짜고 거기서 스타링크가 위성과 함께 연결돼서 나오는 요 과정이 3시간 안에 끝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뭔가를 속전속결로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확 올라와 있죠. 그런 쪽에서 이번에 어떤 방위비 관련된 쪽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골든 돔. 이제 캐대언의 골든 아니고요. 골든 돔. 예. 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아이언 돔이 있고 미국에 이제 골든 돔이 있고 뭡니까 이게? 미사일 방어 체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과 관련된 쪽들이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겠다라는 쪽들이고 그러면 미국도 그런데 우리도 방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들이 이제 시각들이 넓혀지게 되면 당연히 특히 이제 좀 돈 좀 있는 국가들 그런 쪽으로 수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미사일 중요한 얘기겠죠. 그런 쪽에서 관련된 쪽들 물론 지금 보니까 뭐 LIG 넥스원과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안 간 종목도 좀 있는데요. 예. 사이즈가 작은 종목 예, 중에서요? 작지는 않습니다. 뭐 한 5천억대 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런데 그런 종목들도 특히 어떤 종목일까요? 예, 그런 애가 3명이 있어요. 예, 애가 3명이 i3 시스템 말씀해 주시는군요. 네. 적외선 쪽에 영상 네. 센서 관련된 쪽입니다. 천무에 들어가요. 그런 쪽이다 보면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어떤 오래 횡보했다가 좀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겠고 게다가 또 방산 쪽에서 좀 처졌는데 중위권 되는 종목들 특히 S&T 다이내믹스 네. 이런 회사들도 이제 턴할 때가 되는 거죠. 그런 쪽에서 아마 약간 확산되는 과정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게 주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쪽들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주항공된 모멘텀도 대표님 유효하다라고 봐야 될까요? 사이즈가 좀 작은 종목이긴 하지만 5호장으로 갈수록 루미르와 같이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 가진 종목들도 한 번 더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앞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해 주시면서 스페이스 X 활용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아직 스페이스 X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된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미국에서 네. 로켓 레벨 보다 보니까 안 끝났구나 생각이 듭니다. 뭐 한 하루 이틀 잠깐 주춤하긴 한다고 하더라도 네. AST 모바일이나 레드와이어 모두 다 흐름들이 약간 다음을 딱 턴하고 있는 과정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도 그런 걸 좀 받아가는 과정들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아마 HVM부터 나머지 좀 약간 좀 처졌던 종목들까지도 다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쪽은 그냥 대세라고 봐야죠. 그리고 쉽게는 안 꺾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계속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스페이스 X IPO를 통해서. 근데 IPO 한다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 걱정은 된다고 하더라도 돈 조달해서 자본 차익, 상장 차익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투자하겠다라는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뭔가 분위기는 또 계속 끌어내는 쪽이겠죠. 그래서 단기간에는 아직 꺾일 때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보시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뉴스 주시를 좀 해봐야 되겠군요. 방산 위주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조선주에 대한 코멘트도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황 팀장님, 조선주만 놓고 봤을 때도 모멘텀 방산과 비교했을 때 매력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같이 키워드 가지고 있는 쪽도 보자라는 힌트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오션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걸까요?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60조로 예상이 되는 이 캐나다 잠수함 발주 앞두고 지금 강훈시에 김정관 장관 파견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해서요. 하나오션에 대한 메리트가 커지는 건지 조선만 봤을 때는 어떤 점을 매력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사실 조선주 작년 10월 말 이후에 주가 빠질 때 나쁜 건 없었어요. 그냥 모멘텀이 없었을 뿐이고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가 워낙에 좀 세게 가다 보니까 수급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더 컸다라고 봅니다. 대부분의 지금 섹터들 보면 2차 전지 외에는 사실 최근 2달 동안 악재가 나온 섹터들은 없거든요. 수급적인 요인이 더 한쪽으로 좀 치우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향들이 강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수급이 어느 정도 조금 퍼지는 것 같은 뭐 다시 삼성전자가 다시 또 시장의 자금을 다 가져가는 시기 또 올 수도 하겠습니다만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보합권만 움직여주니까 보합권에만 있어도 지금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런 파급 효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동안 다른 반도체나 다른 주도주들이 가는 동안 조선주들은 2달 정도 쉬었고 바닥도 단단하게 잡아가면서 이제 사실 새롭게 들어오는 돈들은 어떻게 보면 좀 깨끗하게 이제 수익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금들인 것 같습니다. 단기로도 어느 정도 다 돌파도 나왔고 그리고 새로운 모멘텀들도 나왔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체력적인 부분들도 올해 탄탄한 부분들이라서 뭐 조선주의 비중이 굉장히 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최근 2달 동안 굉장히 재미없으셨을 것 플러스 네. 심리적으로도 힘드셨을 거라고 맞아요. 봐요. 포모 때문에. 가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은 이제 되돌려 받는 그런 과정이 조금은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실적 발표가 아마 1월 말이나 2월 초까지 이어지겠죠. 조선주들. 그때까지는
지켜보셔도 되는데 뭐 이번 실적이 조금 실망하더라도 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아마 연중 내내 아마 계속 툭툭 튀어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크게 걱정이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올해 조선주들은 여전히 뭐 수익률에서는 좀 뭐 다른 섹터 대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시장 포트에는 하나 이제부터는 좀 없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편입하셔도 전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실적 본격적으로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에 나오니까요. 임박해서 다시 한번 볼 자리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결국은 다른 섹터가 갈 수 있는지는 다음 키워드 두 번째 반도체의 움직임과도 연결고리 되는 부분이 많이 크겠죠. 자, 반도체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고요. 가장 많은 분석이 여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분기 영업이익 20조가 나왔습니다. 역대급 숫자 7년 만에 깬 이 레벨대거든요. 어떻게 시장 반응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김민수 대표님께 먼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사실 잠정 실적 발표 나온 이후에는 새로운이 좀 많았는데 현재 삼성전자 이 정도의 움직임, 그리고 장중에는 2%까지 빨간불 켜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에 더 이상 잠정 실적 발표 이후 세론이란 논리는 뒤로 해도 되는 건가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20조라는 단어, 대표님 시각에서 어떻게 시장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실까요? 참 세상이 웃긴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6개월, 7개월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망한다. 많이 네. 좀 힘드신 분들 많았어요. 네. 국민주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뭐 삼성전자에 대한 아주 갖은. 근데 6개월, 7개월 만에 뭐가 이렇게 바뀌어서 주가는 2배 이상 올라갔을까요? 그 그러니까 저점 근데 대비해서. 길었던 것 같아요. 네, 참 그렇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게 무지 빠릅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그렇게 빠른데 종목의 섹터나 동향들도 얼마나 빠르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점심 먹고 헛소리 좀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쪽에서 일단 삼성전자 실적 관련된 쪽에서 20조가 왜 딱 20조로 끝냈을까요? 20조, 21조도 아니고. 시장에서는 그리고 21조까지도 바라본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 제 귀로는 23조도 나오고 하여튼 한번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지금 4분기 실적은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턴한다, 포문을 열었다라는 쪽들로 봐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얼만큼 강하게 이끌어 갔을 것이냐가 제일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뭐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부문별로 고생한 게 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MX나 DX 쪽 약간 원자재 올라간 거 그거 때문에 좀 고생한 쪽들은 살짝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영업이익은 반도체 쪽에서 얼만큼 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파운드리는 한 1조 7천억 정도 좀 적자를 아직까지 봤을 것 같고 근데 예전보다는 조금 줄긴 했는데 속도 좀 나야겠죠. 요게 얼만큼 더 많이 줄어드냐에 따라서 변화가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메모리만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냐 한쪽에서 지금 변화가 들어올 거고 거기다가 지금 올해 글로벌 IB들이 모두 다 얘기하는 게 100조는 기본 130조까지 나온다. 네. 그러면은 나누기 4 해볼까요? 한 분기에 40조 나와야 돼 이제부터는요. 네, 올해 그러면 이번 분기 20조, 다음 분기 40조, 또 2배 뛰는 건데 저거 40조가 아니라 30조네요. 30조. 네. 40이니까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50% 이상 증액되는 쪽으로 이렇게 쭉 나올 수 있는 기조가 보여줄 것이냐는 그 밑그림들이 어떻게 나오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그거는 아마 일단 실적 발표했고 그다음에 자세한 내용들은 또 월말쯤 가서 IR 때 얘기를 할 거고 그 중간에 하이닉스가 또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지금 그냥 기대감은 하이닉스 쪽으로 쭉 더 들어가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온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일단은 좀 쉬겠죠.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 보니까. 네. 근데 쉬는데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성 하향대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거래 줄고 약간 주가도 좀 멈칫하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다시 불은 또 월 중반대 이후에서 붙을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무리한 전략보다는 그냥 요만큼 그냥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아유 이거 팔아서 좀 뭐 다른 거 트레이딩 해볼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주추세는 아직 뭐 살아있다고 봐야겠죠. 결국은 월말에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부문별 실적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조언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하이닉스 중심으로 좀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께 하이닉스 좀 질문 드려볼게요. 오늘 시세를 보면은 그러면은 삼성전자 확인했으니까 하이닉스 좋겠지라고 기대감이 고조되는 구간일까요? 네. 다른 쪽은 팔아도 지금 가수급상으로 외국인은 하이닉스 좀 사고
나오고 네. 있거든요. 내일이 ADR 상장 관련 재공시 시점입니다. 네. 사실 폭발력은 ADR 이쪽에서 나왔잖아요. 내일 공시 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도 오늘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이 점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ADR이 만약에 통과가 돼서 상장을 네. 한다면 이제 외국인들이 차익거래도 되고 뭐 과거에 포스코 홀딩스도 ADR 상장하면서 또는 TSMC도 ADR 상장하면서 뭐 수급이 분산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기업만 좋다면 다 올라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미국에서 조금 더 고평가를 받는다면 한국에서 차익거래의 기회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발생하는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좀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여전히 제가 어떻게든 요령껏 잘 사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뭔가 이거 ADR 관련으로 좀 각도가 가파르게 상승한다면 좀 차익 실현의 기회도 좀 나올 것 같기는 해요. 네. 아직까지는 뭔가 계단식의 상승이거든요. 근데 주가의 뭐 단기 고점들의 모습들을 좀 보면 항상 그 상승 각도가 가팔라지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올해 10월 말 정도에도 그랬었고, 작년 10월 말 정도에도 그랬었고, 삼성전자 2021년 1월 달 그때도 그랬었고요. 그때는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날 급등하고 그 다음 날이 월요일이었는데 다음 거래일이 월요일 날 장중에 9%가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종가는 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까지 작년까지 빠졌다가 이제 올라온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사실 삼성전자는 있을 있죠. 거겠죠. 근데 그때는 다른 점은 외국인들의 수급하고 그때는 이제 유동성의 힘과 개인들의 힘으로 올렸어요, 사실. 근데 지금 펀더멘탈과 외국인들의 힘으로 올리는 부분들이라 그때랑은 단순 비교하기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오늘 옵션 만기 일적으로 인한 수급적인 영향, ADR 발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로 인해서 조금 뭐 단기 모멘텀들이 사라져서 좀 쉬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극단적으로 좀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쉴 수는 있겠죠. 쉴 수는 있겠는데 그때 잘 이용해서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잘 사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요령껏 지금 네. 사기 조금 더 편한 쪽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 대한 물음표 네. 많이 있으실 텐데 퀄컴 쪽에서 삼성 파운드리와 위탁 생산 논의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디자인하우스까지 움직이잖아요. 네. 삼성이 파운드리에 대한 날개를 달게 된다면 좀 더 메리트 달라지게 되는 건지도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만약에 하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훨씬 더 매력적이게 됩니다. 예. 사실 삼성전자가 계속 저평가 또는 성장 동력으로 될 것 같은데 못 된 부분들이 이제 파운드리 쪽이었잖아요. 근데 다행히 작년에 애플과 테슬라를 고객사로 두게 됐고 네. 이제 마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는 TSMC가 이제 라인들이 다 차서 삼성전자가 뭐 그 수혜를 받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율이 안 나오거나 기술력이 없다면 맡기지 않았겠죠. 근데 이번에 퀄컴까지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새롭게 한번 밸류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운드리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업종 중에 하나가 디자인 하우스들이죠. 네. 그래서 오늘 가온칩스나 AD 테크놀로지 같은 삼성전자와 연관되어 있는 디자인 하우스들이 많이 올라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늦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파운드리가 우리 기대대로 네. 잘 움직여준다라고 하면 사실 파운드리에 대한 실적에 대한 성과는 아마 내년 올 여름이나 가야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디자인 하우스들이 실적을 엄청나게 내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아직까지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작년 4분기 실적 또는 올해 1분기 실적에서 조금이라도 개선된 좀 실적을 숫자를 좀 보여준다면 올해 대박 종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삼성전자와 관련된 파운드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운드리 쪽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또 다른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도 저희도 계속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방산 위주로 첫 번째 키워드 그리고 반도체 봤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현대차 그룹 중심으로 자동차와 함께 자율주행, 로봇까지 좀 넓게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자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차 저평가된 피지컬 AI 기업 오늘 눌리는 구간이 오히려 기회일까요? 정의선 회장이 엔비디아 자율주행과
기업들과 협업을 검토했다. 내재와 AI를 위한 움직임을 더욱더 가속화하고 있다라는 언론사 단독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율주행이란 날개를 달게 된다면 오늘 자리 어떻게 봐야 될지 질문 좀 가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 오늘 뭐 삼성전자가 움직임을 더욱더 무슨 많은 재료들을 가져가서인지 자동차 쪽이 좀 쉬어가긴 합니다만 현대차 그룹 내에서 오전에 불을 뿜는 기업들 현대미아, 모비스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전히 현대차 기대감도 있고요. 아직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은 진행 중이고 오히려 기회일 가능성도 열려 있을까요? 네. 저희가 CES를 지금까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오면 세론이지 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대차도 그런 줄 알고 세론일 줄 알고 좀 쉴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바로 쫙 어제 땡기기 놀라웠죠. 시작하고요. 그래서 더 가나 싶어서 봤더니 거기서 또 쭉 빠지고 있고 맞아요. 네,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현대차 관련된 쪽에서는 이제 딱 그거죠. 저평가인데 거기다가 이제 피지컬 AI 로봇이 아닙니다. 피지컬 AI입니다. 네, 이걸로 앞으로 할 일이 피지컬 AI로 가게 되면 자율주행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동수단에 대해서 그쪽을 담아놓고 하겠다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주가 패턴상 이렇게 시가 총액 상위 종목들이고 저평가가 해소가 되는 과정 쪽에서 보게 되면 해서 뭐 V자식으로 쭉 안 가더라고요. 한번 또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그거 아시죠? 강약, 중강약. 이제 예전에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죠? 네. 그런 관점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따라가는 자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약간 좀 주춤할 때 흐름들을 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다음은 이제 피지컬 AI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다음에 움직일 모멘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구글 딥마인드랑 같이 자율주행 쪽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걸 가지고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거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엔비디아랑 또 만나셔서 뭔가를 또 계속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는 지금 벤츠와 이제 자율주행 쪽을 이제 공급하기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쪽에서 현대차까지 넓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또 변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현대차는 지배구조 관련된 쪽들이 가장 핵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을 얘기가 이제 어떻게 되면서 그거 실마리가 풀려가는 게 나오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현대차 또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저라면은 그냥 오토에버 보겠습니다. 이게 제일 오토에버? 네, 예전과 지금과 똑같이 오토에버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중심으로의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전략, 현대 오토에버 중심으로 보자라는 대표님의 의견 좀 들어봤습니다. 황 팀장님은 오늘 오후에 윗꼬리를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이렇게 하루 주춤하다가도 또 한 번 불을 뿜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정리 한번 받고 싶습니다. 정부 쪽에서 로봇 예산도 다시 한번 단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로봇을 필두로 다시 한번 이쪽 섹터에 대한 열기가 강화될 가능성도 여전할까요? 일단 모멘텀이 소멸했죠. 일단 CES로 인한 모멘텀 소멸했고 항상 매년마다 세론이 나왔던 이벤트예요. 이번에는 사실 이제 올해 로봇은 이제 과거의 로봇과는 확실히 다른 부분들은 좀 있기 때문에 쉬었다가도 다시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때는 진짜 옥석가리기가 되겠죠. 이미 작년에 10배 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도 이미 주가가 나온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기대감으로 주가는 이제 항상 올라가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실적이 개선되는 진짜 로봇 수혜주들이 아마 가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뭐 현대오토에버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뭐 자율주행과 로봇을 같이 할 수 있는 현대오토에버 같은 대형주 현대차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그거 외에 다른 개별주, 중소형주들은 조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장 오후뿐만 아니라 조금 더 기회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도 뭐 될까요? 천천히 지금은 분할 매수 영역인 것 같고요. 네. 뭐 마음이 급하시면 뭐 오늘 왕창 사고 내일 또 올라갈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오늘 옵션 만기일 확인하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지난번 만기일 이후로 선물을 굉장히 좀 많이 사왔어요. 이제 제 기준으로는 이제 단기 꼭지까지 샀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살 수 있는 한도까지 샀다가 이제 조금 매도하는 국면에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형주들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거기서 시장이 급락 나오지 않고 외부 변수만 좀 없다라고 하면 뭐 다시 당분간은 조금 이제 개별주나 중소형주 장세가 좀 이제 잠깐 왔다가 다시 대형주 장세들이 좀 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뭐 시간은 충분합니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천천히 네. 대응해도 된다라는 조언까지 현대차에 대해서 받아봤습니다. 체질 개선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부분 조명을 해봤고요. 제약바이오도 한번 볼까요? 여기도 이제 또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죠.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형주 가운데서는 특히 강합니다. 여기 역시도 JP모건 헬스케어 기대감을 안을 수 있는 종목군이긴 한데요. 이 효과로 봐야 될까요? 하나씩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제약바이오 중에 오늘 특히 대형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후반 들어서 탄력이 6%대로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눈에 띄지 않다가 현재는 단연 눈길이 가는 종목인데요. 저희가 헤드라인에 넣은 JP모건 헬스케어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실적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일까요? 오늘 빨간불의 의미를 어느 쪽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또 눈치 보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눈치 보기예요? 네, 1월 초에 나오는 그 연례 행사 2개 가지고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또 어떻게 뭐가 나올지 또 맞아요. 이제 눈치 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뭐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이제 쭉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아직 뭐 기대감은 죽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뭐 하나 나와야 됩니다. 관련돼서 성과가 좀 나와야 그 다음에 또 강하게 시장에서 모멘텀이 부각받겠죠. 근데 기대감 때문에 일단 움직이는 건 당연히 맞을 것 같고, 근데 이번에 이걸 뺀다고 하더라도 올해 빅파마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M&A입니다. 이제 덩치를 키우겠다라는 쪽들이고, 그만큼 미국에서 약가 인하를 계속 주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거를 어떻게든 끌어오르다가 거기다가 이제 신약처럼 그들의 입장으로는 포장이고 저희 입장은 포장이고 그들은 신약이라고 우기는 거고, 네, 그런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M&A나 지분 투자나 뭐 이런 식으로 기술 수출 쪽까지 이렇게 쭉 끌어내는 거를 활발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또 글로벌 또 유동성이 공급되는 또 이제 자금 조달하기가 또 딱 좋거든요. 그런 쪽으로 이제 바라보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일단 뭐 지금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가장 먼저는 메쉬 얘기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D&D 파마텍에 대한 뭐 기대감 또 쭉 올라오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변화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보다 올해는 이쪽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RNA, 유전자 치료 쪽이죠. 네. 네, 이번에 미국에서 주가 10배 오르고 임상실험 딱 올랐다 했더니 또 10% 더 올라가는 회사 중에 하나가 에로에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네. 기존보다 한 3배 이상 성과를 냈다는 쪽에서 시장에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그거 나오자마자 올릭스가 좀 다시 턴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는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쪽에서 성과가 어떻게 가시화 되는지, 그러면은 그보다 내가 훨씬 더 잘하는데 라는 쪽들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분위기가 조금 더 그쪽으로도 몰아갈 수 있다라는 쪽에서 그쪽들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와 관련된 쪽에서 아까 메시 쪽에서도 잠깐 연결돼서 보게 되면 오늘 G2G 바이오 좀 억울하게 못 갔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오늘 맞추는 거다. 예, 쭉쭉 올라오는 것들 보게 되면 이런 개별적인 요인들도 같이 있다라고 하다 보면서 일단 종목들은 찾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큰 그림은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갈 때 요점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가 되는지요? 네. 그러면은 오늘 장에서 오른 부분들, 어제는 올릭스였고 오늘은 G2G 바이오가 잘 가잖아요. 이렇게 당일에 폭등하면서 급등을 종목을 따라가는 거는 좋지 않은 방법일까요? 너무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이 급하다. 그거의 반증밖에 안 됩니다. 네. 뭐 올라간 거 쫓아가는 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럴 거면 이제 조금 좀 체크해 보시는데 내용들이 괜찮다 그러면 모르시겠지만, 근데 제가 알기로는 G2G 바이오의 장기 지속형 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짜리 아닙니다. 거의 3개월짜리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1개월을 어디 갔다 이런 분위기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성과 나와서 아마 또 조금만 이전 계약이라도 살짝 작은 거라도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분위기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주가가 올랐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오른쪽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기술 이전 조금 더 키워드 끌고 가볼까요? 황 팀장님의 시각은 어떠신지도 궁금합니다. 일라이릴리가 최근에 M&A 소식 계속 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에 대한 중요도 그리고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 듯한데요. 앞서도 메시 이야기도 나왔고요. 비만 키워드도 나왔습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비만 치료제 관련해 좀 넓게 종목군 한다면 투자 기회 남아있다라고 팀장님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여전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장기 지속형보다는 네. 경구형과 관련된 관련 종목들만 사실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시장에서는 또 바이오 안에서도 좀 이제 온도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요. 모멘텀 측면에서 보면 뭐 CES로 인한 모멘텀, 잠정 실적으로 인한 모멘텀, 여러 가지 모멘텀으로 다 관련 종목들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지금 JP모건 헬스케어만 좀 덜 올랐는데
어제부터 뭔가 이제 종목들이 리가켄바이오나 뭐 알테오젠이나 그다음에 최근에 올릭스라던가 뭐 일동제약이라던가 몇몇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오름 테라피틱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이제 바이오 섹터들로의 수급 이동이 충분히 다음 주까지 저는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이에 단순하게 이제 모멘텀이 소멸되다기보다는 여기서 발표를 잘 하면 또는 작년부터 이어져 왔던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올 상반기 내내 있거든요. 뭐 리가켄바이오나 알테오젠 같은 뭐 우리나라 유수의 바이오텍들은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는 가져가 또는 보유하는 영역이 이제 들어왔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올 상반기는 반도체와 바이오 이 두 가지 섹터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섹터, 가장 굵직하게 가져가야 되는 섹터고요. 그거 외에 뭐 로봇이나 우주항공이나 그다음에 뭐 조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좀 곁들이면서 잘 매매하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하락 종목 수가 거의 4-5배 많아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종목들만 계속적으로 좋고 안 좋은 종목들이 갑자기 튀어오르지는 않는 시장입니다. 갑자기 나쁜 섹터가 좋아져서 순환매천으로 오릅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금 말씀드렸던 한 4-5가지 섹터들 잘 보시면서 이제 내가 분석했던 종목들이 이제 추세를 잘 잡고 있는지 그걸 잘 판단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종목 파마 리서치아 같은 경우는 화장품 소비와 묶여서도 저희가 커버한 적이 있고 그리고 섹터상으로 본다면 제약 쪽에 들어갑니다. 의료기기로도 저희가 묶기도 하고요. 어느 성격으로 봐야 돼요? 파마 리서치 많이 빠지다가 실적 기대감으로 최근에 많이 올라오곤 있는데 제약이라고 보면서 그 카테고리화에 넣어도 되는 종목일까요? 소비자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소비자 쪽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파마 리서치는 화장품 쪽으로 주가가 올랐었기 때문에 제약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성과가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워낙에 밸류 대비 싸진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종목들은 나올 수 있어요. 많이 빠진 종목들이 실적은 좋은데 조금 약간 수급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제 수급이 돌면서 나오는 종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번이 지금 조선이었고 방산 따라왔고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종목들이 하나둘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돌아서려면 기본적으로 1분, 4분기 실적에 대한 좀 어느 정도 기대치들이 좀 있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그것에 대한 정보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돌아서는 거를 주가가 먼저 알 겁니다. 그거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점까지 정리를 해주셨어요. 마지막 키워드 저희가 2차 전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오는 날 통사 LG에너지솔루션도 최근에는 같이 잠정 실적을 발표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준비를 했는데요. 아직 나오진 않을 상황입니다. 오전 중에 안 나오고 이렇게 미뤄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장 마감쯤 아니면 내일 나오게 될까요? 적자일 걸로 일단은 4분기 예고는 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 많은 것을 확인하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선제적으로 저희 대응 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LG에너지솔루션의 잠정 실적이 이번에는 어떤 의미를 가져와 줄지 궁금합니다. 공급계약 취소까지 다 발표하고 나쁜 거 다 나왔다면 괜찮은 건지 어떤 점이 포인트가 될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가장 못 가는 섹터 중에 하나고 거기서 이제 또 한번 3분기 때랑 또 달라요. 한 3개월 전과 또 다릅니다. 그때는 흑자전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ESS를 좀 달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또 분위기가 확 바뀌는 모습들이죠. 거기다가 아마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표면상으로는 한 600억 정도밖에 적자 안 날 겁니다. 근데 저희가 또 이럴 때 많이 따지잖아요. AMPC가 얼만큼 가세됐느냐,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되면 그것까지 하게 되면 당연히 뭐 한 2천억대 중반, 3천억대까지 적자로 발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을 때는 그냥 그거 포함해서 다 얘기하다가 안 좋을 땐 또 그거 빼고 또 봐요. 무슨 그때 막 다른 이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보통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약간 미래 밸류를 끌어온다. 딱 좋은 시점입니다. 지금이 로봇들 뒤에 다 달리겠죠. 애틀라스도 다 달고 움직입니다. 그런 쪽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또 많아진다는데 거기다가 우주항공 쪽에서도 2차 전지가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혀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일단 제가 보기엔 장기 실적 관련된 쪽들은 일단 너무 거기다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당장에 실적들이 안정되면서 움직이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번 실적 발표하고는 제가 보기엔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참 마음 아픈 섹터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고 특히 ESS 쪽에서 속도를 얼만큼 나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시장에서 잘 모르는 것은 EV만큼 아니기 때문에 ESS 그게 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큰 오산입니다. 이쪽도 커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속도가 안 올라오다 보니까 전환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렇다. 일단은 지금은 이제 아직은 뭐 적극적으로 매수할 단계는 아니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분위기는 턴할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ESS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이 점이 포인트다라는 점도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자, 랭킹5의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황효원 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